네, 안녕하세요. 유은영입니다. 예,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구도사 배종찬입니다. 축구 얘기하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했어요. 축구 얘기해야죠. 네, 네네. 너무 잘해요. 아니, 저는 이 젖잘싸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정치권이 하도 이 젖잘싸를 스스로 막 젖잘싸 막 이러니까 네. 막 당혹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축구 예. 예. 근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우리 배 소장님 오늘 승자가 뭐예요? U20 축구입니다. 제가 이거 막 나올 뻔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경기 끝나기도 전에 저는 U20 우리 축구팀을 승자로 결정을 했어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거 봤어요? 봤죠. 에이, 그 새벽에 요약본 봤어요? 보셨죠? 요약본. 손에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발에 땀이 났어요. 발바닥에서 땀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발에서 땀이 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곰 발바닥이냐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말 대단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정말 아르헨티나라고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맞붙은 것이거든요. 사실 홈 경기예요. 이탈리아가. 그거 아세요? 이게 축구 해설위원들이 우루과이를 설명하면서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에서 가까운 나라니까 우루과이가 사실 홈 경기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게 아르헨티나가 남미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뿌런또 메시가 아시죠? 축구의 신 메시가 바로 이탈리아계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브레타 뿌또 라케파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계예요. 맞아. 까피또. 198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가 정말 가물고 뭐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중부부터 시작해서 그 머나먼 이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이 탱고죠. 그래서 오늘 갈 길 먼데 또 이렇게 까피또. 도입이 기네요 또. 그라시아스. 그래서 저 탱고 춤을 추면서 네. 이 아르헨티나로 가죠. 우리가 왜 그 엄마 찾아서 한 말 아득한 바다 건 그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는 곳이 이탈리아에서 맞나? 아르헨티나를 맞아요. 맞아요? 아르헨티나를 찾아가요. 네. 전 찬찬찬인 줄 알았어요. 가득 찬 이거인데 이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 임시 대타 맡은 우리 김 PD가 이 산만한 거 싫어하는 PD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팀이 사실 전반전을 1대1로 끝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게 홈 경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탈리아 선수들이 지저분한 경기를 했어요. 그거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완전히 막 잡아당기고 심판이 막 약간 그냥 편파적이었어요. 그 심판 문제가 YTN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2년에 또띠를 보는 것 같아요. 또띠. 2002년에 또띠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진짜 이게 폭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도 이탈리아 정말 심하네. 아니 나 더 이상 이제 스파게티 안 먹어 이럴 정도로 피자 안 먹어 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에 우리 골키퍼 우리 선수가 조금 당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 끝까지 차분하게 이 경기를 운영하는 우리 골키퍼의 안정감 이 세 가지 악재 조건 속에서도 1대2 같다. 잘했어. 이겼어. 사실 이긴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 편파 이 판정과 계속 싸우면서 올라왔다 그렇죠. 우리나라. 예. 근데 저는 참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위상이 세계에서 6위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편파 판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이게 그 축구 쪽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가? 이게 여전히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눈을 찢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지금도 지금도 계속 또 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는데 음모론이 나와요. 지금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이기고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의 축구 축제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결승전을
우루과이와 이탈리아로 만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찜찜해요. 어쨌든 축구가 네. 상당히 전쟁과 같은 경기잖아요. 저는 스포츠잖아요. 우루과이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 이거 자꾸 생각나가지고 좀 네. 자꾸 옆으로 빠지시죠.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지적 들어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늦게 온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축갈못이어가지고 근데 전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어쨌든 이제 먼저 골은 먹었지만 그 다음에 골 넣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U20이잖아요. 근데 U20이니까 이게 MZ 세대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갖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 김은중 감독의 이 그 세트 플레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맨날 그 고전 거기 항상 지적되었던 문전에서의 그 미숙함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전처리. 좀 문전처리 미숙함 이런 건 정말 많이 좋아지는 아니 것 이게 같아요. 김은중 감독이 대단한 것이 사실 이동국 선수와도 그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근데 그 감독님이 이 한쪽 눈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거 시력이 아시네요. 안- 그래서 네, 한쪽 눈이 대전 시티전에서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 김은중 선수가 한때는 정말 전도 그 유망한 선수고 실제로도 또 대단해서 국가대표로도 발탁돼서 뛰었었는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실은 언제 사라졌었나 했었는데 이렇게 U20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선수들을 키워냈고 이번에 정말 전체 경기에서도 최고의 골로 꼽힐 만한 게 배준호 선수예요. 배준호 선수가 지금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로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 경기에서인가요? 그 골을 보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키워냈구나. 김은정 선수에게는 저는 지난번에 WBC 우리 선수들 술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예. 저는 3위든 4위든 간에 제가 이 성자로 꼽은 거는 이번에는 기구 갈 때 우리 국민들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격려의 박수를 좀 맞아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요. 대견해요. 정말요. 네. 근데 네. 저는 참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U20, 20세 미만 그렇죠, 네. 선수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네. 그 4강도 준결승 결승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강인 근데 선수 어떻게 이게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좀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그게- 지난번에 물론 그 뭐죠? 네. 저 16강 올라갔어. 우리가 월드컵 때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을 16강 냈었죠. 갔죠. 지난해. 뭐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8강 가고 막 4강 가고 이런데 여기는 그 축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냥 내비두면 잘하는데 축산업 협동조합 아닌가요? 아 예. 축협. 우유값이 수협 올랐어요. 그럼 수산업 협동조합 이건데. 지금 사료값이 올랐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유, 자 오늘 여러분 더우시니까 저희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러고 참 이은영 소장님은 네, 저는 승자를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꼽았어요. 오늘 외교부에 이제 출진은 당했죠. 당했지만 예. 그래도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주한 중국 대사가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좀 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분이 한국말로 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승자로 꼽았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분이거든요, 이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중국 대사가 이 특정 국가에 가 있는 이 대사가 중국을 사실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싱하이밍 대사가 한 15분간 정도인가요? 정말 작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저는 이제 뭐 중국이 뭔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는 것은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았나.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안 만났고 안 네. 만나줬고 김기현 대표도 밀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첫째 이번에 만남이 공식적인 자리인지 비공식적인 자리인지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은 대사가
제1야당 대표고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인데 대사가 당사로 찾아와야죠. 네, 장소 방문. 공식적이면은 홍익표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공식적 만나면 뭐 관저 집에 초대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 근데 그러니까 주중대사 간제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관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축구를 너무 열심히 봤어. 네, 형-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도 좀 조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관제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 지금 문제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5월달에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하나하고 한 건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에서 가장 중점돼야 될 국가가 어디냐? 1위가 미국이거든요. 45.8%인데 2위가 중국이에요. 25.2%.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중국, 그다음이 북한이에요. 9.6%. 그다음 일본 4.7%인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소원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형식적인 걸 파괴하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승자로 꼽은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전혀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이 보편타당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야당의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를 관저로 찾아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찾아간 거는 아니고 초청을 해서 간 거죠. 아니, 그거 찾아간 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도 간 거죠. 거잖아요. 간 거죠. 안 간 건 네,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로 어제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대사 만났거든요. 만났죠.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나는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그 당대표 그쪽이었었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중국의 이 싱하이밍 대사가 국장급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국장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부대사를 쭉 하다가 몽골 대사를 했다가 우리나라 대사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리원 농업대학의 학사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해요. 프로필까지 우리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국장급이라는 거죠. 그 급이 좀 낮다라는 말씀이시죠. 급이 아니 그건 우리나라에 보내는 주한 중국 대사는 대부분 다 국장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급이 높아요. 우리보다. 중국에서 이제 보낼 때는. 근데 일본은 국장급보다는 높은 쪽에서 이제 오죠. 근데 어쨌든 국장급이든 아니든 이게 제1야당 대표는 사실은 찾아와야죠. 근데 일단은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공정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2024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응답률은 3.1%포인트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비판과 논평의 차원을 떠나서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의 관제를 찾아가서 만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일본 대사가 김기현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네, 이건 이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네. 여쭤본 거고 뭐 이제 이현영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이 논평을 할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그냥 국회가 됐든 민주당 당사에서 만났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회 다수당에 또 위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대사를 만났으면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구성이 됐다면 또는 김기현 대표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주한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내정 간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한다는 아니,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중국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날 기회를 계속 이제 찾고 있었는데 안 만나준 거고 이 지금 일본 대사를 만난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한국 내에 있는 괴담을 좀 우리가 김기현 대표가 좀 어떻게 없애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뉴스
뉴시스가 조사를 한 게 발표가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 내용들, 논거들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거의 60%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지금 정부가 이 그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대사도 만나고 누구도 다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편향적으로 만나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거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얘 훈련을 잘 시키시네. 아니, 제가 이 소장님이. 숫자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숫자 정확히 얘기 숫자 안 얘기 하셔도 안 돼요. 해도 네. 그래도 저걸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할수 뉴시스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6월 5일부터 7일까지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역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도 으르렁거리고 뭐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여지껏의 어떤 나라 관계성에서 볼 때는 지금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할 것인지 진짜 화이트 칼라 분들 또는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 네. 대표는 또 정부의 이 어떤 외교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해야지 이게 외교가 이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렛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거는 다 여당에서. 좋은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관저에서 만난 것이 이제 조금 좀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불렀거든요. 일본 대사를. 근데 제1야당 대표 더군다나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근데 관저 가서 식사 저녁을 드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 저녁을 더- 먹던 뭐를 하든 네. 그거는 중요한 것보다도 장소가 좀 이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두 네. 번째는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한말 사태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한중국 대사를 관저에서 만나고 싱하이밍 대사가 한미일 이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저는 이건 전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정 감성인 게 초치를 한 거고 저는 이제 저도-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이 굉장히 15분 동안 그 아주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앞에 놓고서 굉장히 그러셨죠. 굳은 네. 표정으로 있었다는 건데 제가 참 아쉬운 거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탁 자리를 털고 나왔으면 아니 그러려면 조금 뭐하러 더- 가요? 그러면 아예 가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저는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국내에서 이 여러 가지 호응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너무 심한 그 얘기를 온라인 했어요,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껴있는 조선과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미국의 제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관계가 으르렁거려도 탈중국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굉장히 지금 잘못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넬레는 재무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옐렌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또 미국은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어갈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그렇죠. 그 것이지. 같은 얘기죠. 자, 그런 개념이지. 곧 예. 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3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금 3부에 이어서 두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했는데 패자 얘기도 이러다간 패자 얘기를 못해요. 자, 패자. 네네. 자, 배종찬 소장님. 네네. 제가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패자를 9시간의 사나이죠.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야, 들었습니다. 이게 멋있다. 9시간의 사나이 사나이. 멋있네요. 멋있다. 이 사람이 역시 나인이나인이 묵상을 하면 나인이나인이 네. 멋있다 그러니까 좀 네. 오버하시네. 이재명 대표가 요 몇 주 새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게 지금 싱하이밍 주중 대사도 있고 이래경 전 위원장도 겹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낄낄빠빠가 있지 않습니까? 낄 때 뭐예요?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아. 젊은 세대들의 용어인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게 칠칠빠빠. 칠 때는 치고 빠질 때는 빠지자.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집회 시위나 또는 관련 법안이라든지 국회에서 그럴 때는 다수당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아니어야 되는 것을 굳이 목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낼 또는 의지를 세울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싱하이밍 대사도 지금 뭐 오늘 터진 일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분명히 좋지. 예. 예, 엄청난 또 논란이 있을 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9시간인데 지금 전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백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뭐 이전의 이력들이 너무 묘연해요. 그런데 이력보다도 더 묘연한 것은 이 SNS상에서 천안함 자폭이다 또는 푸틴을 두둔한 이야기 또 코로나는 미국발이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현영 소장님도 방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네. 아예 표정 보세요. 지금 울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지금 유튜브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아예 휴대폰에 코를 묶고 계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아 이제 그분은 이제 잘렸으니까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쪽에 관여되시는 분들은 엄청 난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죄냐 도대체. 근데 일단은 아셨어요? 아 저도 몰랐고요. 예. 이름 못 들어보셨죠? 기업가라는 것만 프로필만 봤어요. 예. 네. 아니 그래서 5일날 임명하고 5일날 사퇴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 연주입니다. 그래서 6일날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가까운데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뭔 일이 있었나? 이런. 뭐야 또 무슨 일인데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데. 혁신위원장이 근데 더군다나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천안함 관련 발언 이분은 아직도 원인 불명이라는 입장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CIA 국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 FBI 국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칼럼을 그 링크를 시킨 모양이에요. 아니 개인이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뭐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FBI 국장은 만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FBI 수사 그 담당이니까. 한동훈 장관도 만났잖아요. 예, 예. 아니 뭐 그래서 제발 근거라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비밀리에 왔다. 근데 FBI 국장은 나오던데 비밀이 그러니까 아닌데. 이제 이분이 FBI 공인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음모론 같은 게 많이 아니, 무슨 돌잖아요. 칼럼을 링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인가 하는 분은 그랬어요. 이분이 훌륭한 게 운동권 출신인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퇴직금에 전액을 다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 것 때문에 훌륭하다고. 본인이 사업을 했는데 뭔 퇴직금이. 아, 그 나중에 이제 그 대표이사도 돈을 받잖아요. 아, 그거 그게 아마 그 법인이 그 근데 함독 합작법인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다른 백년재단도 기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못한 사람이 천지예요. 그 정도 네. 했다라는 걸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이 지금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그 소통의 문제 그리고 검증의 문제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혁신위를 5명 정도 후보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하고 이게 특히 이제 그 검증의 문제가 너무 지금 이번에 취약한 게 드러났다.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검증의 차원으로 떠나서 여기 있는 뭐 저나 아니면은 진행자인 신율 교수나 이은영 소장도 한 번만 검색을 해보면 이래경이라는 이름으로 SNS의 내용이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사퇴하고 난 뒤에 이 국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밑에서 해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두 장만 이게 찍으셨나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굉장히 급했어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급했어요. 그 어. 급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급했을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에 의하면 이제 당내 상황이 좀 급변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6월 들어오시면 20며칠 나오시죠? 네, 지금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 당 주변에 쫙 퍼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뭔가 이 좀 결집을 더 강화하는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하여간 추측이에요. 뭔가 급했어요. 네. 뭔가 급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기 이 소장님은 저는 이동관 특보를 꼽았는데요. 이동관 특보 뭐 어제 오늘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어제 오늘 나온 거 쫙 다 살펴보면은 다 두 개다가 같이 다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연합뉴스가 연합뉴스 TV에 의뢰해서 3일에서 4일 그 매트릭스 회사에 의뢰해서 3일에서 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36.3%로 몇 명도 말씀해 이게 주셔야 1000명 조사했을 아, 거예요. 1000명이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심위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36.3%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58.5%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4.1% 지난 조사 대비 2.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이 35%로 지난 조사 대비 4.8%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른 ARS나 뭐 이렇게 조사들 쭉 보면은 그 MBS 조사는 그 정당 지지도가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지난 조사 대비 7%에서 5%로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동관 특보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그 오발령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동관 특보를 패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지율 하락이 결국은 이동관 특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부분도 하나의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로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고 제일 큰 건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죠. 자, NBS 조사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네. 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NBS라는 거는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그렇죠. 네. 엔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개 기관 중에 두 군데가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2주마다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근데 힘들다. 리서치 발음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데요? 아니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세요? 여론조사에는 시점상으로 본다면은 뭐 이동관 특보보다는 후쿠시마 관련 내용이 더 많이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포함이 됐다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동관 특보는 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내정설이죠. 그렇죠. 내정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주 이제 핫한 날인데 12일 날 체포동의안. 그렇죠. 이 체포 동의안도 있습니다만 이 방통 이 전 위원장의 가처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여부에 따라 수용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세 가지 상황인데 MB 정부 때 이 홍보 수석으로서의 뭐 방송이나 이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론에 영향을 주느냐, 또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지금 해명하는 내용은 그런 게 사실과 다르다 있다는 것이 이제 이동관 특보의 해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제로 지명이 된다면 이제 여론 검증과 함께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동관 특보의 그 자녀 문제, 학폭 문제가 여론에 반영이 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5일에서 7일 한 조사를 보면 이것도 1000명 조사인데요. 그 명수가 중요해요. 명수가. 여심위 중앙선관위 물어봤죠. 여론심의위원회 거기 물어보면 자료를 보면은 이동관 그 특보가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가 31.1%밖에 안 되고 언론자가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는 게 55.4%나 나와요. 특히 40대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게 72.8%나 나오는 거는 언론을 위한 어떤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동관 그 자녀 문제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동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조사를 저도 같이 다른 방송에서 분석했는데
자녀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니 어쨌든 근데 이미 질문을. 국민들 네. 인식에는 이동관 학폭 이게 지금 연관어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반영이 그렇게 40대가 이렇게 높게 잘못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자녀 학폭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 학령기 부모들이거든요. 40대가. 일단 좀 추정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40대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 관련된 사안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뭐 있구나. 딴 조사에서도 그렇게 네.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예, 한 말씀하세요.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이동관 특보가 이게 지금 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의 내용이 그 피해자는 그 당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다. 같이 좀 싸웠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 학생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보까지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어서 이 지금 학폭 문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사실 딴 것 좀 궁금한 게 네. 자, 이번에 청문회 하잖아요. 많이 임명을 해가지고 그럼 2달 후에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 네. 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뭐 왜냐하면은 청문회 전담 그 말씀이 인정. 자녀 임기까지 하고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또 신임되는 이론적으로 것이기 얘기하면 때문에 또 해야 그렇죠.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언론을 빨리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강하신 거 아닌가. 뭐 하건 자 승부처 우리 승부처 저는 마찬가지로 12일 날 방금 전에 이제 이동관 특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제 법원 가처분 신청 판결이 있고요.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죠. 네.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지금 계속해서 뭐 이래경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이 사안도 있었고 계속 뭐 뜨거운 지금 불덩어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생기고 있거든요. 12일 날 어떻게 되겠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관련된 인사들도 뭐 이거 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또 가결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또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일 거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굉장히 여론으로서는 또 대혼선이 일어나겠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우리 이 소장님은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거 상당히 지금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이동관 특보의 학폭 문제와 함께 KBS 분리징수 문제가 또 지금 그 언론계 KBS 분리징수? 네, 수신료. KBS를 분리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IMF 터졌을 때 그 IMF 터지면 큰일입니다. 그거. 예. 털나죠. 네. 그래서 이 KBS TV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TV를 요새 잘 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은 필요하고 재난이라든지 뭐 여러 국가적인 위기에서 공영방송은 필요하니까 정부도 이거를 수신료 분리를 해버리면은 그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분리하겠다 하기보다는 좀 관계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국민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또 설득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언론의 어떤 장악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많이들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의혹도 좀 털어낼 필요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승부처로 저는 본 거예요. 예. 여하튼 1년 내내 승부처입니다. 뭐 많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있고 지금 배 소장님이 뛰어와가지고 정신이 아직도 좀 혼미해요. 혼미합니다.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타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정치권을 걱정하느라고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동문서답 내지는 이 주제 돌리기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감정이입, 공병상련이죠.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왜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은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도 분리징수 안 하거든요. 안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분리징수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거 반대했다가는 그렇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이거 계속 계속 얘기가 나왔더니 지금 2,500원 맞아요? 그 정도인 걸로 안. 그래서 이제 1994년에 KBS가 한국전력 이 전기요금에 이 수신료가 통합되고 난 그쵸. 이후에 징수율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2배가 됐어요. 수신요금은 네. 더 못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KBS에서는 수신료를 좀 현실화한다, 올린다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오히려 대려 이 분리징수가 이게 제기가 된 거죠. 사실 넷플릭스 보는 거에 비하면 이 좋은 컨텐츠들을 저렴하게 본다 이렇게 또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좋은 콘텐츠가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 아니 몰라서 아니 진짜 우리 몰라서. YTN은 이렇게 콘텐츠가 좋은데 무료 아닌가요? 아 그렇죠. 사회생활을 아주 잘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봤는데. 제가 사회는 전국 이야. 상위 0.001%였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 진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전 이것도 있어요. 지금 월 2,500원인데 네. 예, 싸기는 쌉니다. 인정할 네. 건 인정하죠. 네. 네네. 진짜 적어요. 이게 NHK 같은 경우에 수신료를 받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15,000원, 1,300엔 정도 돼요. 한 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15,000원.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과 학생한테 내가 그저께 발표를 시켜가지고 얘가 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데스까. 네. 그런데 네. 이 15,000원 정도에서 2,500원 너무 낮은 거는 그거는 맞아요. 확실해요. 맞습니다. 웬만한 나라 다 10,000원 넘는 거는 그럼요. 사실인데 예, 예. 문제는 그러면 이걸 분리징수하면서 뭐 수신료 올리든지 근데 콘텐츠의 특화는 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뉴미디어 그렇죠. 시대인데, 예? 그리고 사실은 넷플릭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방송사 PD님들이 만든 콘텐츠가 꽤 돼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방식을 한든지 약간 변화의 모습은 좀 많이 취해야 네. 된다. 네. 예. 분리징수 안 하고 전 계속 하게 하면 시간이 다 됐네. 그렇군요. 네. 시간이 다 됐네. KBS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